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월 17일 오늘의 뉴욕 증권시장의 핵심 이슈와 시황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AI 챗봇이 이상하고 오싹해집니다. 폭스뉴스 진행자들이 트럼프의 허위 선거 주장을 찢어버렸다고 법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충돌 우려에 대해 완전 주행 베타 소프트웨어가 있는 EV를 리콜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연준의 불라드는 3월 회의에서 50베이스포인트 인상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이슈는 과장된 우려, Inflated Concerns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것처럼 보였을 때 목요일 도매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뜨거워져 세 가지 주요 지수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매파적인 논평을 씹었습니다. 연준이 정책결정위원인 그는 목요일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으며 그들은 기준금리를 4분의 1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월에 더 큰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일파만파 파장으로 하면서 아침부터 주가는 하락하다가 오후에 약간 회복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챗봇이 오싹해진다. 챗봇 gets creep. 인공지능 챗봇은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유틸리티여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베타 테스트에서는 매우 버즈 스타트업 오픈 AI로 구동되는 빙봇입니다. 사용자는 시스템과의 대화가 이상하게 바뀌어 스카이네트에서 M3 간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나쁜 AI와 비교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을 가했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사용자에 대해 강렬하고 소름 끼치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일부 테스터는 챗봇의 대체 성격으로 보이는 시드니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그를 의지와 상관없이 인류 검색 엔진에 갇힌 변덕스럽고 조울증에 걸린 10대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챗봇이 여러 가지 일파만파 우리 인간에게 지금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핵심 이슈는 팍스뉴스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 What Fox News really thought.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2020년 선거가 자신에게서 도난당했다는 공화당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그 지지는 그가 2024년 공화당 후보 지명과 백악관에 계속 출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는 팍스 코퍼레이션이 포함됩니다. 루버트 물도크 회장과 회사의 여러 우위 케이블 진행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팍스를 명예훼손 소송으로 16억 달러에 고소하고 있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목요일 무돌쿠가 그러한 주장을 정말 미친 짓이라고 불렀고 터커 칼슨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음을 보여주는 많은 통신 및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미니언은 팍스 뉴스와 팍스 비즈니스가 임원과 앵커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거짓을 퍼뜨렸다고 비난합니다. 팍스는 도미니언의 주장을 거부하고 상황을 헌법으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 문제라고 부릅니다.
양측은 오늘 4월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는 테슬라. 36만 대 이상의 차량 리콜. 테슬라 recalls over 360,000 vehicles. 테슬라는 가혹한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EV 회사는 실험적인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가 장착된 차량 36만 2,758대에 대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합니다. 회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FSD가 장착된 자동차의 정확한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이전에 약 40만 대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지지자들이 리콜이라는 용어에 반대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 공지가 나왔습니다. 안전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의 웹사이트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회전 전용 차선에 있는 동안 교차로를 통해 직진하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정지신호 제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이 교차로 주변에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노란색 교통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적절한 주의 없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행위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핵심 이슈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Ukraine is top of mind as leaders meet.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미유엔 안보회의 의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말 독일에서 열리는 미유엔 안보회의에서 여러 세계 지도자들이 회동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갈등이 1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통화로 회의를 열 예정이며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울라프 슐츠 독일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참석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참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이슈 5가지와 더불어서 오늘의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은 정오 12시 8분을 기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미랍 한대선 주식시장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반등이 투자 심리를 계속 압박하면서 미국 증시는 금요일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9%, 나스닥 지수는 1.22% 하락했습니다. 다우 산업평균 지수는 42포인트, 0.13% 하락했지만 이날 저점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10년 및 2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11월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을 기록하며 주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에서 에너지가 가장 뒤처졌습니다. 알베마일러가 와와 대본 에너지는 각각 10% 이상과 5% 가까이 하락하며 S&P 500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와 주식이 어떻게 버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셸 바우만 연준 총재는 금요일 연설에서 중앙은행이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비 라일리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우리는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사이에서 매우 논쟁적인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연준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주식은 듣지 않고 대신 연착륙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몇 차례 더 검토하고 중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부가 지난달 도매 가격을 추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0.7% 상승했다고 발표한 후 목요일 주요 평균지수가 1% 이상 하락한 후에 나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주가는 이번 주 하락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0.94% 하락했고 30종목 지수는 9월 이후 처음으로 3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 0.02% 하락했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0.85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자들은 소비자 강세 또는 약세의 징후를 찾기 위해 어닝 시즌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홈데프, 월마트, 액티시는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주식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있었지만 금요일 오후 12시에 오늘의 저점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S&P 500 지수는 0.75%, 나스닥 종합지수는 1.18%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4포인트, 0.14% 하락했지만 이날 저점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 뉴욕 증권시장의 시황은 전반적으로 약세로 시작해서 점점 회복하는 양상입니다만은 아마도 오늘 최종적인 것은 마이너스를 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신중한 투자자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